축도할게요. 근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죠. 신종 바이러스가 잦아들지 않자 급기야 내년 여름으로 올림픽이 연기된 겁니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옆나라 올림픽 일정이 대체 무슨 연유로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는 소문의 진상을 직접 파헤쳐봤습니다. 먼저 그 괴이한 현상을 오랜 시간 취재해온 한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그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은 이제 단속 대상이 돼요. 그런데 일본에서 오는 그 한 연간 1,500대에서 2,500대 정도 되는 그런 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안 돼요. 일본 차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오히려 미세먼지로 접근을 해서 그럼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이냐, 이 차가 왜 오냐. 미세먼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 바다 건너온 이 차량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일본에서 오는 가리비라든지 뭐 멍게라든지 이런 걸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 정체는 바로 일본에서 잡은 수산물을 선도 유지해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화로 트럭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요. 일본이 이제 올림픽을 대비해서 준비했다가 올림픽이 안 치러지니까 그때를 이제 겨냥해서 키웠던 이런 이제 활 생선들이 출하기가 됐는데도 안 나가고 있게 되면은 이걸 뭐 더 손해가 가중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원가 이하로 지금 한국에 수출을 하고. 도쿄 올림픽을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한 식자재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엄청난 양의 수산물이 요즘 한국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겁니다.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나마 나가는 것도 지금 작년 가격보다 한 25% 하락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거니까 손해보고 팔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국내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는 일본산. 이러한 현실은 어민들에게 더욱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언 30년 동안 참돔을 키워온 그도 요즘 같은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무섭게 떨어지는 가격 얘기죠. 마지 자기네들도 아마 적자를 보면서 수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1kg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얼마냐면 최소치가 11,500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 팔고 있냐면 8,000원에서 8,500원에 일부 견디지 못하고 급한 사람들은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버티지 못하고 헐값에 팔아넘기는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빠진 겁니다. 이게 국내산 가격이 많이 수입되니까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11,000원에서 수입이 되니까 수입 되다 보니까 특히 수입이 많이 되는 이 시기에 파괴 급락해 버리는 거죠. 당초 하계 올림픽이 계획돼 있던 달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은 폭락하는 상황.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마진은 전혀 없고 2, 3천 원의 손해가 있다는 거죠. 곧 아마 내가 볼 때 어민들은 양식 어민들은 아마 도산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다수의 중론입니다. 관세를 포함하고서도 국내산보다 저렴한 가격. 하지만 문제는 비단 가격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일본 거를 가리비나 멍게를 수입을 하는 거죠. 우리 어민들도 계시고 그거 검증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공포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의 충격적인 주장. 우린 정말 안심할 수 없는 걸까요? 해양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크로쇼가 그러니까 방향은 동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축이라 그러는데 크로쇼 축이 남북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크로쇼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크로쇼가 좀 멀어지면 당연히 그 찬물이 치고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북쪽에서. 그러면 더 많은 오염수들이 일본 연안에서 확산이 될 수가 있죠. 특히 양식은 대개 연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염수가 완벽히 차단되지 않는다면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또 일본의 원산지 표기도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해역의 수산물은 차단했어도 유통의 사각지대로 그것을 먹을 수 있다면 아찔하죠. 포장, 가공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업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는 정부의 식품안전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괜찮을까요? 그러나 그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원산지를 파악하는 일이
아, 이렇게나 어려울 일인가요? 제품이기 때문에 수입 통관될 때도 원산지 표시는 담당 부서가 또 다르세요. 원산지는 국가명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게 저희 국가가 아니라서 그건 저희가 답변을 잘 드리기가. 하나같이 정확한 원산지는 알 수 없다는 답변. 그러나 문제는 또 있다는데요. 바로 일본에서 싣고 온 물을 방류해버린다는 것. 이 또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그의 지적을 들어봤습니다. 그 물은 누가 테스트하는 과정이 없어요. 물고기는 검역소에서 검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은 누가 재는 사람이 없어요. 물은 수입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법 행위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피해를 보게 될지 알 수 없다는데요. 물 셀 틈 없는 관리가 절실해 보입니다. 매년 수천 대의 화로차가 활개치고 다니는 상황. 저 차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부산 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동해를 거쳐가지고 속초까지 갔다. 그럼 제가 8시간 쫓아갔거든요. 8시간 동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서 한국 차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주고받고 해요. 생물이 빠져나갔다, 아니면 바꿔치기를 했다. 이건 검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체 무엇을 교환했을까요? 법망을 피한 일부 판매자들에 의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소문. 불신으로 더 커진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장 상인들이 마련한 자구책은 다름 아닌 방사능 검사입니다. 측정 결과는 대부분 불검출. 그러나 이 불안감은 방사능 수치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산물이 많이 유입되고 수입되고 있다고 이야기 들어서 시민들이 좀 불안해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려는 수산물은 안전한 것일까? 두려움은 소비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입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 올바른 시스템에 의해서 검역을 하고 방사능 검사를 하고 우리가 알고 먹자는 거죠. 정부의 철저한 안전 검사만이 우리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닐까요?